안녕하세요. 키누스 심야책방 12월 21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크로스로드 출판사에서 제공해주신 야쿠마루 가쿠 작가님의 데스 미션 두 번째 날이자 마지막 난 분량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을 바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영상의 고정 댓글에 있는 책 읽기 시작 그리고 그 시간 부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푼 쪽에 염소님과 봄맞이님께서 방송 켜자마자 들어와주셨군요. 네, 우리 염소님께서 1등으로 들어와주셨고요. 그리고 봄맞이님께서 2등으로 들어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시고요. 네, 진짜 방송 켜자마자 함께 해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직 유튜브 쪽에는 들어오신 시청자분이 아직 없네요. 오늘도 알람이 좀 늦게 가는지 아직 유튜브 쪽에는 시청자분이 안 계시는군요. 네, 제가 데스미션 그저께 방송 통해서 목요일날 원래 생방으로 읽었었는데요. 제가 중간에 좀 책 읽는 게 너무 그날따라 좀 힘들고 그래서 다시 녹음을 통해서 금요일날 올려드리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책이 조금 인물이 많고 책 읽기가 조금 분량이 긴 관계로 오늘 제가 미리 녹음해 놓은 분량을 생방통해서 또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우리 윤봉님께서 네, 유튜브 쪽에 1등으로 들어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윤봉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얄리얄리 얄라리 얄라성님께서 두 번째로 들어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윤봉님이 기다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셨고, 얄라성님이 와 완전 기다렸어요 라고 감사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시고요. 네, 윤봉님이 우리 유튜브 쪽에는 1등으로 들어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푼 쪽에는 우리 로즈12님께서 들어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로즈12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얄라성님이 보고 싶었지요 라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지난번 시험 치르고 나서부터 우리 얄라성님 지난번 방송도 그렇고 오늘도 빨리 들어와 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공지를 제가 그래도 제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직까지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지 않은데요. 네. 만약 이제 조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고 하면은 네, 제가 바로 책 낭독을 해놓은 녹음본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녹음본을 한번 올려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최근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 읽으면서 계속 오독이 나거나 그리고 나쁜 습관이 들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앞으로 매번 그러진 못하겠지만 저도 녹음하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좀 어려운 책이나 제가 좀 신경 써서 읽어야 될 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녹음을 좀 미리 해두고 네, 생방 때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녹음을 했으면은 그걸 그냥 바로 업로드를 해도 괜찮겠지만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가 없고 라이브를 진행을 안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면하고 이런 게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녹음본을 틀어드리는 방향으로 네,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푼 쪽에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최고개님께서 방송 들어오셨군요. 감사합니다. 고개님 어서 오시고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오늘 함께 해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쪽에는 우리 진숙님과 시아님께서 방송 들어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진숙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아님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진숙님이 안녕하세요 해주셨고 시아님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군요. 그리고 우리 로즈12님이 매번 말씀해 주시는데요. 키너스님, 네,
키스너님, 네, 저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키누스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 번만 꾹이라고 우리 로즈12님이 오늘도 얘기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푼 쪽에는 김경중님께서 오늘도 찾아와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고객님, 스푼 원래 지우셨다가 다시 까셨군요. 이렇게 다시 깔고 다시 찾아와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염소님께서 오늘도 한 개의 스푼을 후원해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하고요. 시원한 레모네이드 오늘도 잘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오신 고객님께서 5개의 스푼을 후원해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하고요. 네, 맛있는 아이스크림인데 네, 이거 먹고 당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객님. 앞으로 다시 라이브에서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 판타지아님께서 유튜브 쪽으로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판타지아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키누스님이라고 인사해 주셨군요. 그리고 또 정진숙님께서 항상 잘 듣고 있어요라고 지금 멘트 남겨주셨는데요. 네, 라이브에서는 우리 원래 찾아오시는 진숙님은 이씨이시고 지금 오신 진숙님은 정씨이신데 우리 정진숙님께서는 라이브에선 처음 뵙는 것 같아요. 항상 잘 듣고 계셨다고 하니까 제가 더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목소리가 너무 편해서라고 지금 채팅을 쓰고 계신데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판타지아님이 그리고 키스너님들 하이하이하이하행이라고 인사해 주셨군요. 그리고 우리 스푼 쪽에 우리 매니저 고은님께서 네, 아프셔가지고 못 들어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돌아오셨군요. 고은님 괜찮으신가요?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습니다 하시고 네, 지금 얘기 남겨놓으셨는데 많이 아프셨던 거죠, 고은님. 몸이 괜찮아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스푼 쪽에 또 요즘 자주 함께 해주시는 은지님께서 오늘도 방송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은지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염소님이 성경책 감사해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라고. 네, 제가 최근에 다시 네, 제 서브 채널 이름을 이제 바꿔서 키누스 바이블이라고 아예 이름을 바꿨는데 네, 그래도 좀 자주 업로드를 다시 하기 시작했죠. 들어주심에 감사하고요. 염소님 계속 꾸준하게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지님께서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별 이모티콘까지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은지님. 네, 요즘 자주 뵐 수 있어서 제가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얄라성님이 오늘 밤 늦게 미술 작업해야 하는데 키누스님 목소리와 함께 밤샐 수 있어서 좋아요 호홍이라고. 네. 네, 그리고 네, 진숙님이 원래 계신 이진숙님이 정진숙님께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해 주셨군요. 네, 그리고 은주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방송한 줄 몰랐어요. 단톡방에도 공지 없어서요라고. 네. 제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단톡방에 공지를 올려드리는 게 조금 제가 생각이 여러 가지가 들긴 했는데 여러분들 물론 편의를 위해서는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 제가 공지 올려드린 게 맞았지만 네, 아무래도 커뮤니티 게시글 보시는 그 숫자가 너무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요즘에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이 네, 솔직한 말씀으로 이렇게 많이 안 찾아오시는 게 있어서 제가 좀 섭섭한 마음이 좀 인간적으로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무래도 커뮤니티 보시는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제가 일단은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단톡방에 또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괜히 모르셨던 분들도 뭐 생각이 좀 드실까봐 방송 통해서 오시는 분들께만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제가 예전처럼 커뮤니티에만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네. 네, 은주님도 커뮤니티에 글을 요즘에 자주 못 보실 수도 있는데 은주님은 그래도 댓글 달아주시고 많이 하셨는데 예전보다 이제
커뮤니티 게시글에 대해서 반응이 많이 줄어든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솔직히 있었고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을 제가 배려해서 그래도 공지를 매번 챙겨서 올려드렸는데 그게 크게 뭔가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 방에 계신 분들 중에 절반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의미를 찾기가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네, 뭐 은주님이나 여기 계신 고은님, 그리고 로즈12님도 계시고, 네, 진숙님도 오픈 채팅방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판타지님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분들 생각하면은 제가 또 배려해드리는 게 맞지만, 제가 또 방송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게시글에 대한 반응을 올리기 위해서 결정한 거니까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고우님께서 미열이 한 달 정도 됐었는데 저번 주말 동안 토하고 열도 38도 넘고 해서 진짜요? 월요일날 혈액 검사랑 이것저것 다 받고 약 먹으면서 일하는 중이에요. 흑흑 다들 건강 챙기셔요라고. 계속 미열이 한 달 정도 있으셨군요, 고우님. 그러다가 지난 주말 동안 엄청 아프셨고요. 근데 검사 받으셨는데 좀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결과가. 네, 지금은 좀 조금 나아지신 거죠. 근데 약 먹으면서 어쨌든 일하시는 중이라고 하시니까 많이 걱정이 되네요, 고우님. 네, 은지님과 고객님도 고우님께 네, 쾌유를 바라는 내용을 쓰셨고요. 네. 그리고 네, 우리 네, 은주님. 아니요. 저도 아니요. 은주님은 미안한 마음이 드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안 들어오시는 분들 오픈 채팅방,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관리를 잘 못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예전만큼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는 것도 당연히 있고, 저희가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같은 멤버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방에 계신 분들 중에 진짜 지금 오히려 들어오시는 분들이 몇몇 분이신 것 같아서, 네, 제가 그냥 뭐 솔직한 말로 제가 좀 삐진 거, 네, 섭섭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표현하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네, 좀 그런 거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네, 물론 제가 부족해서 오시던 분들 안 오시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네, 그리고 우리 술래님 와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오늘은 버퍼 없는 방송이 되길이라고. 네, 제가 세팅을 좀 많이 바꿨는데요. 버퍼가 좀 많이 줄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지금 오른쪽을 주로 보고 있어가지고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보는 화면 조금 보겠습니다. 저도 버퍼를 확인할 수가 있어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진숙님. 아니요. 진숙님도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네, 해당 사항이 거의 없는 얘기예요. 안 계신 분들 얘기인데, 네. 뭐, 그분들도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네, 아무튼 그냥, 그냥 그런 거죠, 뭐. 네, 고우님, 다음 주에 다시 검사 받으러 가기로 했어요. 걱정 감사합니다라고. 다시요. 알겠습니다. 네. 별 문제 없으시길 바랄게요, 고우님. 너무 무리하셨나봐요. 요즘에 일이 되게 많다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좀 많이 몸이 안 좋아지셨나봐요. 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우님. 네, 그리고 우리 바운스님 오늘도 방송 찾아와 주셨는데요, 감사하고요. 안녕하세요, 늦었네요 라고. 네, 아니요, 별로 안 늦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바운스님 오늘도 함께 해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돌아오신 우리 고우님께서 네, 오늘도 10개 하트 지원을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요, 고우님. 제가 챙겨드리지 못하는데 항상 받기만 해서 죄송하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오픈톡방 유유. 방송 상태는 양호한가요, 은주님? 다행이군요. 아무래도 좀 그 DVR 기능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켜놨고요. 대신 그 약간 채팅 아마
여러분들 치셨을 때 바로바로 저한테 보였을 텐데 그 약간의 딜레이가 생겼을 거예요. 그 딜레이를 생기게 해서 버퍼링이 조금 줄어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 화면 화질 같은 거 제가 조금 떨어뜨렸습니다. 되게 미묘해서 모르실 것 같은데 이거 통해서 조금 버퍼가 많이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스푼 쪽에 8분 계시고 유튜브 쪽에 19분 정도 함께 해주고 계신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한 가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책은 제가 오늘 분량도 녹음을 해뒀습니다. 네, 이 책이 분량이 좀 긴 편이고 그리고 인물이 또 두 번째 날 오늘 원래 읽기로 제가 라이브 통해서 읽기로 했던 분량이 인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건데요. 제가 일단 녹음을 해둔 분량을 이 유튜브 쪽은 방송 프로그램 통해서 데스크탑 소리가 바로 나가게 제가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스푼 쪽 분들은 아마 좀 차이를 느끼실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는 스피커 통해서 그 소리가 또 이 스푼으로 송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뭐 오독에 대한 그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좀 제가 요즘에 계속 느끼고 있는 나 좀 오래 읽고 그랬을 때 생기는 나쁜 습관 그런 것들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제가 좀 스스로 결정한 사항이고요. 물론 하지만 매번 제가 녹음을 통해서 라이브도 틀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닌 것 같고 좀 어려운 책이나 제가 좀 신경 써야 될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여건이 될 때 미리 녹음을 해놓고 라이브 때 소통을 하고 중간엔 제가 그걸 틀어드리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라이브를 또 그래도 제가 놓치기는 싫기 때문에 녹음한 걸 그냥 올려도 사실 무방하지만 다른 북튜버 분들처럼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이 저는 소중하고 저는 항상 이 자리에 계속 지키고 서 있고 싶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해서 제가 추구하는 방향 제가 좀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 저와 소통하고 라이브 그래도 지속되길 바라시는 그런 것들 양쪽을 다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이 이런 식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한번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아님, 그래요? 상태 오늘 괜찮나요? 다행이군요. 이게 좀 해답이 됐으면 좋겠네요. 방송 세팅이요. 그리고 소통 플러스 녹음본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쭈님께서 오늘도 찾아오셨는데요. 감사하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안쭈님. 그리고 우리 치크님도 오늘 라이브 또 찾아와 줬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치크님 어서 오시고요. 키누스님 하면서 하트 이모티콘까지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얄라성님이 녹음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하시면서 감동 이렇게 하셨는데 아닙니다. 제가 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시아님도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보다 여러 방법을 통하시는 게 좋아요. 소통 지켜주시는 거 감사해요 라고. 여러분들 그래도 많이 찾아와 주시는데 저도 항상 이 시간 통해서 힘을 받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쭈님은 새벽에 대만 가시는군요. 그래서 인천공항 지금 캡슐 호텔에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안쭈님. 여행 전날 밤에도 저와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주님 시간은 꽤 걸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오독할 때마다 그리고 발음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계속 끊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임채동님께서 항상 수고하심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공업탑 근처 삽니다 라고. 채동님 제가 울산 분인 거 아시고 얘기하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저도 공업탑에서 멀지 않은 곳이 제 집인데 채동님 너무나 반갑고요.
또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함께 해주심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공업타업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고은님, 네, 유튜브까지 또 넘어와 주셨는데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은 이제 또 유튜브 쪽 음질이 아마 확연히 좀 좋게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캡슐 호텔 생각보다 아주 좋아요라고 안주님이. 그리고 치크님은 천식이 심해진 거였어요. 감기가 심해서 병원 갔더니 그래서 많이 아팠군요. 얼른 나으시길 바랄게요, 우리. 네, 치크님, 지금 고우님 그리고 두 분 이렇게 많이 아프신데 우리 소중한 키스너분들 아프지 마시고 우리 치크님과 고우님 얼른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길게 오늘 말씀드리다 보니까 네, 시간이 이제 11시 21분 지나가고 있는데 얼른 책 내용 낭독해 놓은 거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푼을 잠깐 못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신 짱은님께서 안녕하세요. 자기 전에 항상 잘 듣고 있어요라고. 그러시군요, 짱은님. 함께 해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기 전에 제 목소리와 함께 해주심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라이브까지 함께 해주심에도 더욱더 감사하고요. 그리고 은지님도 좋아요 하셨고, 고개님도 저도 녹음본을 통해 보다 퀄리티 높은 방송을 들을 수 있으니 좋아요라고 또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현재 스푼 쪽에 9분 계신데요. 우리 매니저 고은님과 유정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바운스님과 로즈12님, 짱은님, 경중님, 봄마진님, 고개님과 은지님까지 너무나 감사하고요. 유튜브 쪽에는 24분의 키스너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야쿠마루 가쿠 작가님의 데스 미션 두 번째 날 분량 제가 녹음해 놓은 것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분량 그래도 살짝 말씀드리면요. 이 책의 주인공은 일단 읽었던 분량에서는 스미노라는 여자와 30 중반대의 여자와 그리고 동갑내기 남자인 사카키 시니치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둘은 예전에 대학 때 연인 관계였는데요. 대학 졸업하면서 스미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헤어졌고, 그리고 8년 만에 우연히 그 함께했던 자원봉사 동아리 모임이 있으면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근데 둘은 아직 서로에게 감정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근데 이런 따뜻한 사랑 이야기라면은 데스 미션이라는 그 책 제목이 맞지 않겠죠. 이 시니치, 사카키 시니치라는 남자에게는 그 마음속에 엄청난 욕망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사람을 죽이고 싶은 욕망입니다. 네, 계속해서 살해를 느끼고 있고요. 스미노와 처음 관계를 맺던 그날부터 자신의 그 내면 속에 그런 엄청난 광기가 있음을 깨달았고, 네, 그때 8년 전부터 해서 현재까지 스미노를 만났을 때도 그렇고 다른 여자와 관계를 할 때도 그렇고, 네, 그 관계의 쾌감보다는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그 더 큰 쾌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음을 자기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주된 내용들이 나왔었고, 제가 마지막에 읽어드렸던 내용은 그 같은 모임에 아야코라는 여성이 있는데 스미노의 친구이자 또 시니치의 친구인데 대학 시절에는 전혀 시니치에게 관심이 없었던 그 아야코가 시니치가 아주 부자로 성공을 하자 그와 사귀고 싶다고 작업을 거는 내용까지가 제가 첫 번째 날 읽어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데스 미션의 두 번째 날 분량 한번 여러분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네, 제가 녹음을 해놨지만 약간 뭐 흔들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네,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야쿠마루 가쿠 작가님의 데스 미션 두 번째 날 분량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캠 이따 켤게요.
5. 어젯밤에는 거의 자지 못했다. 스미노는 잠을 쫓으며 아침 준비를 했다.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 착신을 확인했지만 아야코의 연락은 없었다. 아야코와 시니치가 신경 쓰여서 마음이 어지러웠다. 그저께 밤 아야코가 전화를 걸어왔다. 시니치와 사귀고 싶다며 도와달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스미노는 망설였다. 나쁜 사람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으나 아야코의 그런 타산적인 면을 옛날부터 좋아하지 않았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취직하는 데 유리해서 동아리에 들어온 거라고 태연하게 말했던 아야코였다. 시니치를 속이는 것 같아 찜찜했지만 시니치와 데이트할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집요하게 부탁하는 바람에 거절할 수 없었다. 아야코는 시니치가 좋아하는 타입이 전혀 아니라는 생각에 한 번쯤 도와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다른 남자 얘기라면 웃으며 넘겨들었겠지만 시니치가 얽혀 있으니 그럴 수 없었다. 어젯밤 두 사람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근무 도중에 아야코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제는 고마웠어 라고만 적혀 있었다. 아무래도 전날 일이 마음에 걸려 어떻게 됐어? 라고 바로 답장을 보냈다. 그냥 그랬어. 무슨 소리야? 사카키가 내 매력을 알아준 것 같아. 그 글을 보고 스미노는 전날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얼마 전에 만났을 때 몸이 안 좋아 보였는데. 스미노는 와카스키 학원에서 만났던 것을 숨기고 걱정했던 점을 물었다. 어제 내 방까지 왔는데 몸이 좋지 않아서 보살펴줬어. 이래 전혀 몰두할 수 없었다. 초조한 마음을 아는 채 퇴근한 스미노는 곧장 역으로 향했다. 시니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어지러웠다. 아야코와의 일보다 시니치의 몸 상태가 더 걱정됐다. 병원에는 가봤을까? 시니치에게 연락해보고 싶었지만 헤어질 때 그런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 스미노는 고민 끝에 휴대전화를 꺼내 다카기에게 문자를 보냈다. 시간 되시면 만나고 싶어요.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어서요. 역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더니 다카기에게서 답이 왔다. 빨리 보는 게 나을까? 가능하면 하고 답하자 조금 있으면 일이 끝나니 괜찮다는 답이었다. 밤 8시에 다카기가 근무하는 병원 근처의 긴자에서 만날 약속을 잡았다. 긴자 이초메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들어서니 다카기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스미노가 다가오자 다카기는 아직 15분 전이야 라며 웃었다. 배가 고파서 먼저 먹고 있었어. 다카기 앞에는 먹다 남은 스파게티가 놓여 있었다. 어서 드세요. 스미노는 다카기에게 음식을 권하고 웨이터에게 커피를 주문했다. 심각한 얼굴인데 왜 그래? 연애 상담이면 그리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아. 스미노의 얼굴을 보며 다카기가 말했다. 시니치, 아니, 사카키가 다카기 선배 병원에 갔나요? 그렇게 말을 꺼냈자 미소를 보이던 다카기의 표정이 변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병원에 오지 않았다는 건가? 아니면 병원에 왔는데 검사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걸까? 병원에 와서 검사 받았어. 그래서요? 스미노가 몸을 내밀었다.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승낙 없이 얘기할 수 없어. 요컨대 전 애인이라도. 그렇게 말하니 더 불안해졌다. 별게 아니라면 가볍게 얘기했을 게 분명하다. 아주 안 좋은 상태인가요?
다시 묻자 다카기가 곤란한 듯 시선을 피했다. 부탁드려요. 아무에게도 말 안 할게요. 내내 걱정돼서 견딜 수 없어요. 그걸 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다카기가 되묻자 말문이 막혔다. 스미노가 그 녀석의 가족이라면 말하지.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 신뢰되는 말일지 모르지만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그 무거운 짐을 질 순 없어. 이 정도로 이해해 달라는 듯 다카기가 눈으로 호소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불러 무례한 질문을 드려 죄송해요. 가게를 나와 긴자 이초메 출입구 앞에서 다카기와 헤어졌다. 역으로 들어와 개찰구를 빠져나왔다. 집과 반대쪽 플랫폼으로 가면 시니치가 사는 도요스로 갈 수 있다. 시니치의 상태를 알려면 직접 대화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조금 전 다카기의 말로 짐작하건대 시니치는 큰 병을 앓고 있는 게 틀림없다. 어떤 병일까? 목숨이 위태로운 병일까? 시니치가 걱정돼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자신이 스미노를 몰아세웠다. 자신은 시니치를 버렸다. 2번이나 시니치를 버리고 도망쳤다. 그런 자신이 시니치를 놓고 왈가왈부할 자격은 없지 않나. 스미노는 자신의 아파트가 있는 헤이와다이 방면 플랫폼으로 향했다. 6. 사카키는 소파에 누워 미칠 것만 같은 마음의 갈증을 필사적으로 견뎌내고 있었다. 전날 밤 다이닝 바를 나와 택시를 타고 아야코가 사는 이케부쿠로를 향했다. 차 안에서 술에 취한 아야코가 기대왔다. 이 여자를 죽이고 싶다. 사카키는 목을 조를 때 고통에 일그러질 아야코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욕망을 필사적으로 억눌렀다. 택시에서 내려 아야코의 맨션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속이 안 좋아졌다. 맨션 앞에서 몸을 웅크리고 토했다. 제대로 먹지 않아서 나오는 것은 거의 위액뿐이었다. 아야코는 걱정스러운 듯 사카키의 등을 쓸어내리며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다. 지금 당장 이 여자의 목을 조르고 싶다. 이 여자를 죽이고 싶다. 마음속에서는 그런 욕망이 마구 들끓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사카키는 한동안 소파에 누워 쉬었다. 아야코는 그동안 샤워를 하고 캐미솔과 핫팬츠로 갈아입었다. 당장이라도 침대로 갈 수 있는 상태로 사카키의 상태가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소파에서 쉬는 동안 사카키는 조금 냉정을 되찾았다. 만약 지금 욕망이 시키는 대로 이 여자를 죽여버리면 자신은 틀림없이 경찰에 잡힐 것이다. 당연한 결과다. 스미노는 사카키와 아야코가 함께 콘서트에 간 것을 알고 있다. 다이닝바 점원도 택시 운전사도 자신과 아야코가 함께 있는 것을 봤다. 경찰에 체포되는 건 그리 두렵지 않다. 그보단 빨리 이 어쩔 도리 없는 갈증을 채우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스미노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자신이 아야코를 죽이면 스미노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 자신을 얼마나 경멸할까?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욕망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 몸도 마음도 칭칭 얽매인 것처럼 힘들었지만 간신히 소파에서 일어나 아야코의 만류를 뿌리치고 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내내 욕망을 채우지 못한 데 따른 금단 증상에 시달렸다. 그때 아야코의 목을 졸랐다면, 마음의 소리가 이끄는 대로 그 여자를 죽였다면 이런 고통을 맛보지 않아도 됐을까?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TV를 켰다. 살인사건 용의자가 체포됐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었다. 사흘 전 한 아파트에서 여성이 목 졸려 살해된 사건이었다. 범인은 근처에 살고 있는 25세 남자로 빚에 쪼들려 돈을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앵커는 전했다. 남자에게는 아내와 자식이 있었다. 경찰의 연행들은 남자의 영상을 봤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사람을 죽이면 자신이 상상하는 것 같은 쾌감이 솟을까? 지금의 자신은 도저히 알 수 없었다. 남자에게 여자의 목을 졸랐을 때의 느낌을 묻고 싶었다. 여자의 숨이 끊기는 순간 남자는 어떤 느낌에 휩싸였을지 알고 싶었다. 사카키는 안절부절 못하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2층 방으로 가 옷장 문을 열고 옷을 찾았다. 가능한 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옷으로 갈아입었다.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재킷 주머니에 넣고 방을 나왔다. 맨션 주차장으로 가서 제규어에 몸을 싣고 거리로 나갔다. 갈 곳은 정하지 않았다. 어떻게 자신의 욕망을 채울지에 대한 계획도 없었다. 단 한 가지 정한 게 있다면 자신이 잘 모르는 거리로 가보자는 것뿐이었다. 시부야에 도착하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다. 번화가에서 떨어진 사쿠라 가오카츠의 한적한 골목에 차를 대고 한동안 주변을 걸어다녔다. 하지만 매춘부처럼 보이는 여자도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는 여자도 보이지 않았다. 역시 중심가에 가지 않으면 그런 여자를 찾을 수 없는 걸까? 그러나 중심가에는 곳곳에 방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만에 하나라도 자신에게 수사의 손길이 닿아선 안 된다. 마음은 초조함으로 들끓었지만 그래도 서둘러선 안 된다. 인적 없는 골목 한 구석에 불이 켜져 있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별다른 특징이 없는 건물 2층에 에키우스라는 클럽이 있었다. 사카키는 계단을 올라갔다. 가게 문 너머까지 들릴 정도로 음악이 크게 울렸다. 클럽에 들어가는 건 처음이다. 소리 없는 세계와 사람 없는 장소에 익숙한 탓인지 혼잡하고 시끄러운 게 싫었다. 양쪽 귀에서 보청기를 빼고 문을 열었다. 플로어에 들어서자마자 전멸하는 사이키 조명에 둘러싸여 현기증이 날 것 같았다. 들어온 것을 조금 후회하면서도 이 분위기에 잠시 몸을 맡기기로 했다. 사카키는 무알콜 음료수를 마시면서 플로어에서 미쳐 날뛰는 젊은이들을 바라봤다. 누구에게 먼저 말을 걸어본 적이 없는 터라 플로어의 여자들에게 말을 거는 게 생각 외로 어려웠다. 잠자코 있어도 먼저 다가오는 매춘부와 대화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사카키는 자신이 모르는 이질적인 세계에 녹아들 수 없었다. 소외감을 느끼며 1시간 정도 머물다 클럽에서 나왔다. 보청기를 끼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앞에 있던 여자가 휘청거리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다. 사카키는 순간적으로 여자의 팔을 붙잡았다. 괜찮아? 사카키가 묻자 여자는 서 있는 게 힘든지 계단에 주저앉았다.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너무 취한 듯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정신 차려. 그렇게 말하고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저기 하고 여자가 불렀다. 사카키는 돌아봤다. 여자는 너무 취해 부끄러움도 잊은 듯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었다. 망사 스타킹 너머로 팬티가 보였다. 지금 몇 시? 여자가 물었다. 1시. 와, 차가 끊겼네. 바래다 줄까?
사카키가 말하자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 보였다. 촉촉한 눈으로 이쪽을 보고는 고개를 까딱했다. 사카키는 계단을 올라가 여자를 부축해 일어나게 했다. 여자는 사카키의 몸에 매달려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건물에서 나와 제교를 세워놓은 쪽으로 걸어갔다. 알코올 냄새를 맡으며 고양감과 긴장감에 휩싸였다. 나는 이 여자를 죽이게 될까? 참... 미안... 갑자기 여자가 사카키의 손을 뿌리치고 비틀비틀 앞으로 걸어갔다. 눈앞에 보이는 편의점 불빛을 향해 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여자는 편의점에 들어가지 못하고 눈앞에 전신주에 손을 대더니 그대로 웅크리고 앉았다. 여자에게 달려가려고 하는데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심장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 스미노가 보낸 문자였다. 신이치를 만나고 싶어. 꼭 만나고 싶어. 그렇게 적혀 있었다. 이제부터 자신이 하려는 일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내용에 저도 모르게 주위를 둘러봤다. 스미노가 보고 있을 리 없었다. 다시 격렬한 허기가 엄습했다. 편의점 앞에 웅크리고 앉아 머리카락을 마구 헝클어뜨리고 있는 여자를 보면서 번민했다. 곧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다.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이 욕망을 드디어 채울 수 있다. 뭘 망설이는가? 스미노의 존재에 결심이 무뎌졌단 말인가? 자신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이용하고 그런 쓰레기 같은 여자를 붙여줬는데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건가? 사카키는 슬그머니 싹트기 시작한 망설임을 뿌리치고 여자에게 다가갔다. 괜찮아? 말을 걸었으나 여자는 반응이 없었다. 여자는 전신주 아래 주저앉아 토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고양되어 있던 기분이 조금 꺾였지만 그래도 욕망의 불꽃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사카키는 여자의 등을 쓸어내리며 어떻게든 일으키려고 했다. 물 좀 사와. 여자가 가리킨 편의점을 봤다. 편의점 안에는 손님이 몇 명 있었다. 천장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다. 만약 이 여자를 죽이면 편의점에 들어가는 게 망설여졌다. 주위를 둘러봤으나 자판기는 보이지 않았다. 애써 얻은 포획물을 이대로 포기하긴 아까웠다. 사카키는 재킷 주머니에서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꺼내 쓰면서 편의점으로 향했다. 자신의 특징이 될 만한 보청기도 귀에서 빼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7. 눈을 뜨자 커튼 틈으로 눈부신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아오이 료는 머리맡에 있는 시계로 손을 뻗었다. 이제 막 6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오늘은 최대한 잠을 잘 생각이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시 잠을 청했으나 속이 울렁거려서 좀처럼 잠이 오질 않았다. 10분쯤 이불 속에 있다가 포기하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아오이는 침실에서 나와 딸 미즈키의 방문을 슬쩍 보고 계단을 내려갔다. 현관으로 가니 어젯밤 집에 왔을 땐 없었던 미즈키의 검은 힐이 있었다.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가 우편함에서 신문을 꺼낸 뒤 1층 거실 문을 열었다. 식탁에서 빵을 먹고 있던 갱고가 손을 멈추고 이쪽을 봤다. 의외라는 얼굴이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아버지보다 빵이 더 중요한 듯
바로 빵으로 시선을 돌리고 먹기 시작했다. 일찍 일어났구나. 아오이는 배를 문지르면서 말을 걸었다. 늘 이래. 아침 훈련이 있거든. 고등학교 2학년인 갱고는 축구부에 소속되어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해서 전에는 아오이가 가끔 일찍 집에 오는 날이면 같이 TV로 J리그 경기를 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곤 했지만 최근에는 그런 적이 전혀 없었다. 어떤 포지션을 맡고 있는지 주전인지 후보인지조차 모르지만 계속하고 있다니 그걸로 됐다. 저 나이대 아이가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고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봤자 좋을 게 없다. 빵이라도 먹을래? 갱구가 접시를 내밀며 물었지만 아오이는 됐다며 거절했다. 미즈키는 몇 시 왔니?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치면서 갱구에게 물었다. 글쎄, 11시까지 여기서 TV를 봤으니까 그보단 늦지 않았을까? 그건 알고 있었다. 아오이는 밤 10시에 침실로 올라갔다. 빨리 자려고 했으나 속이 너무 메스껍고 미즈키의 귀가가 늦어지는데 애같아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돌아오면 한마디 주의라도 주려고 내내 귀를 기울였지만 12시가 넘어도 미즈키는 돌아오지 않았다. 늘 그렇게 늦니? 늘 그런 건 아니야. 그저께는 10시쯤 왔어. 알고 싶은 것은 자신이 일터에 처박혀 있을 때의 일이다. 사건이 없을 때는 대체로 9시 무렵에 집에 왔다. 자신이 일찍 퇴근할 때는 천하의 미즈키라도 부모의 심기를 거슬리는 짓은 하지 않는다. 의자 끄는 소리가 나서 고개를 돌렸다. 겐고가 일어나더니 컵과 접시를 싱크대로 가져갔다. 어머니에게 물 올리고 가. 아오이가 말했지만 겐고는 미안, 지각할 것 같아 라며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다. 그러다 앗하고 걸음을 멈추더니 말했다. 누나가 자기 샴푸 쓰지 말라며 화냈어. 갱고는 그렇게만 말하고 집을 나갔다. 아오이는 한숨을 참으며 일어났다. 옆에 있는 다다미 방으로 들어가 불단에 물그릇을 가지고 주방으로 갔다. 싱크대에 씻지 않은 식기가 널브러져 있었다. 참고 있던 한숨이 터져나왔다. 설거지를 끝내고 불단에 물그릇을 놓은 다음 2층으로 올라가 미즈키의 방 앞에서 멈췄다. 미즈키, 일어났니? 문을 몇 번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최근 들어 딸을 더 이해할 수 없게 됐다. 대답 없는 문을 바라보고 있자니 역시 그때 끝까지 반대했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미즈키는 대학에 가지 않고 댄서가 되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물론 아오이는 크게 반대했다. 유미코가 있었다면 말릴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무렵 아오이는 딸과 느긋하게 얘기할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 무엇보다 아이들에 대한 일은 줄곧 아내에게 맡겨왔다. 미즈키는 결국 아오이의 반대를 무시하고 대학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대신 다카다노 바바에 있는 댄스 학원에 나가기 시작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거면 적어도 수업료 정도는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부모로서 최소한의 반발도 해봤다. 미즈키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업료를 내는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외모가 점점 화려해졌다. 도대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건지. 병원 예약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집에 더 있으면 위 상태가 나빠질 것만 같았다. 침실로 들어가 외출할 채비를 했다. 반소매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뒤 재킷과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10분쯤 걸어 가사이 역에서 전차를 탔다. 가야바초에서 히비아선으로 갈아타고 스키지로 향했다. 한 달쯤 전부터 위 상태가 좋지 않았다. 3년 전 일이 뇌리를 스쳐 바로 병원에 가고 싶었으나 이케부쿠로에서 발생한 라면 가게 주인 살해 사건의 수사에 쫓겨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었다. 3년 전 아오이는 위암 판정을 받았다. 조기 위암이라 열흘쯤 입원해 수술을 받고 일에 복귀했다. 의사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너무 바빠서 가지 못했다. 아오이와 또래인 후쿠다라는 의사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 말은 잘 통하는데 치료에 관해서는 뼈아픈 소리를 잘했다. 일주일 전에 피의자를 체포하고 드디어 병원에 가니 예상대로 후쿠다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오이를 맞았다. 그리고 연일 검사를 받았다. 3년 전에 했던 검사뿐만 아니라 몇 가지 새로운 검사가 추가됐다. 이제 그 결과를 들을 차례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의 충격은 어느새 옅어졌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는 그때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죽음이 코앞에 들이닥친 것만 같았다. 매일 인간의 죽음을 접하는 일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의식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조기암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어도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인생이 끝난 것만 같은 생각에 어쩔 줄 몰랐다. 앞으로 자신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남은 가족에 대한 생각도 많아졌다. 30년 가까이 일만 생각하며 살아왔다. 가족과 함께 어딜 가본 기억이 거의 없었다. 두 아이의 운동회조차 간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 그런 것들에 의문을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때 헌신적으로 간호해준 아내 유미코는 불과 반년 후 세상을 떠났다. 지주막하 출혈로 쓰러졌는데 병원으로 실려갔을 땐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 그토록 건강했던 유미코는 너무나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렸다. 유미코만이 아니다. 죽음을 실감할 겨를도 없이 너무나 허무하게 목숨을 빼앗긴 사람들을 숱하게 봐왔다. 그런 날들을 보내며 아오이는 아무리 죽음을 생각해봤자 별 의미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3년 전 품었던 생각은 어느새 흐려졌고 눈앞에 차례로 나타나는 사건들에 휘둘려 사라져갔다. 진찰실 밖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다카스기 계장이다. 여보세요? 간호사의 눈치를 보면서 전화를 받았다. 아오이 씨인가? 아라카와구 히가시니포리에서 젊은 여성의 사처가 발견됐어. 바로 현장에 올 수 있나?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아오이는 재킷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상세 주소를 메모했다. 앞 환자가 진찰실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일어나 문을 노크했다. 문을 여니 앉아있던 후쿠다가 깜짝 놀라 이쪽을 봤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일이 생겨서 가봐야... 후쿠다는 잠시 아오이를 바라보다가 지금 당장요? 라고 물었다. 일이 대충 마무리되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오이는 후쿠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고개를 숙인 다음 접수대로 향했다. 접수대는 진찰이나 수납을 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데 좀처럼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다. 초조함을 곱씹으면서 일어나 옆에 있는 매점으로 향했다. 식욕은 없지만 앞으로를 생각하면 뭔가
먹어두는 편이 좋을 것이다. 젤리 형태의 영양식품을 하나 사서 조금씩 넘기며 순서를 기다렸다. 겨우 계산을 마치고 병원 밖에 서 있던 택시에 올라탔다. 이 근처인데요. 운전기사의 목소리에 아오이는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뽑아낸 이처럼 곳곳에 위치한 공터와 주차장에 있는 거리를 빠져나오자 경찰차가 여러 대 서 있는 게 보였다. 여기 세워주세요. 운전기사에게 요금을 내고 택시에서 내렸다. 경찰차 주위를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중년의 구경꾼들 사이에 섞인 한 무리의 중학생들이 현장 쪽을 보고 있었다. 부지 입구에 노란 테이프가 둘러져 있고 제복을 입은 경관이 서 있었다. 아오이는 경관에게 경찰 수첩을 보여주고 테이프를 넘어가 주위를 살폈다. 공장터인 것 같았다. 낡고 커다란 건물이 보였다. 주위 공터에는 곳곳에 폐자재들이 방치되어 있고 폐차나 마찬가지인 경트럭 몇 대가 세워져 있다. 안쪽에 파란 천막이 세워져 있는 게 보였다. 아오이는 가방에서 하얀 장갑을 꺼내 끼면서 파란 천막으로 향했다. 파란 천막 밖에 몇 명이 무리지어 있었다. 다카스기 계장과 5개 사람들, 그 밖에도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몇 명 보였다. 관할서 형사일 것이다. 거기에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함께 서 있었다. 아오이 씨, 늦었습니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파란 천막을 가리켰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지금 최초 발견자에게 얘기를 듣고 있어. 다카스기가 옆에 서 있는 소년을 가리켰다. 여기 사는 중학생이야. 오늘 학교가 쉬는 날이라 오전에 여기서 야구를 했다네. 놓친 공을 주우러 왔다가 폐자재 뒤에 있던 사체를 발견했대. 그렇지? 애꿎게도 학교 쉬는 날에 재난을 당했네. 조금이라도 기분을 풀어줄 생각으로 한 말인데 소녀는 온몸이 뻣뻣하게 굳은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계속 여기 있게 하는 건 너무 안 됐네요. 그렇지. 다카스기가 고개를 끄덕이며 관할서 형사를 봤다. 형사 하나가 경찰서에서 좀 더 얘기를 들을까 하며 소년을 데리고 갔다. 바스락하고 비닐 소리가 나더니 안에서 감식과 원이 나왔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오이랭은 파란 비닐이 둘러쳐진 현장으로 들어갔다. 우선 눈에 띈 것은 쌓여있는 고철이었다. 그 뒤로 돌아가자 옆으로 누워있는 여자가 보였다. 양쪽 어깨를 드러낸 분홍색 옷에 길이가 짧은 치마가 말려 올라가 음부가 드러나 있었다. 아오이는 옆에 던져진 스타킹을 집어들었다. 피해자 이름은 오카모토 마키, 세이난 대학 2학년 학생으로 20살입니다. 감식과원이 보존용 비닐에 들어있는 학생증을 보여주면서 말했다. 20살, 미즈키와 동갑이다. 아오이는 피해자 옆에 웅크리고 앉았다. 말려 올라간 치마를 내려주면서 눈앞에 있는 사체를 관찰했다. 어깨에서 뻗은 가늘고 변색된 팔과 반짝반짝 빛나는 손끝이 인상에 남았다. 얼굴은 짙은 보라색 우열이 있고 퉁퉁 부어 있었다. 경부에 에큰이 있다. 목 졸려 살해된 것일까? 에큰 주변에는 긁힌 상처가 있었다. 요시카와 선이군. 아오이가 중얼거리자 다카스기가 아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요시카와 선이 뭡니까? 그런 전차가 있나요? 얼빠진 소리에 돌아봤다. 양복 입은 젊은 남자가 현장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관할서 신임 형사일 것이다. 방해되니까 빨리 탐문이나 하러 가라고. 아오이는 손으로 내치는 신용을 하고 피해자의 손끝으로 시선을 돌렸다. 길고 반짝이는 손톱,
그러고 보니 미즈키도 요즘 이런 걸 붙이고 있었다. 아오이 씨, 어떻게 생각해? 다카스기의 질문에 아오이는 옆에 있던 핸드백을 바라봤다. 안에는 뭐가? 감시과원에게 물었다. 지갑, 휴대전화, 화장품, 그리고 이런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보존용 비닐 주머니를 내밀었다.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핑크색 동그란 알약 2개. MDMA인가? 감정해봐야 알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갑 안에는 2만 엔에 가까운 현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몸에서 약물 반응이 나온다면 교우관계 안에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마약을 하고 섹스하다가 어떤 이유로 피해자를 죽이고 말았고 여기에 사체를 내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제일 먼저 피해자의 교우관계를 조사해보고 싶은데요. 아오이는 다카스키를 보며 말했다. 여기서 그런 말은 너무 빠르지 않나? 그 말에 아오이가 돌아봤다. 이와사와 효마가 서 있었다. 아오이와 동갑인 경부보다. 강간일 가능성도 있지. 이곳을 지나가다가 걸린 거지. 피해자 자택은 이타바시야. 친구가 이 근처에 살 수도 있지. 우선 이 주변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수상한 사람은 없었는지 탐문해야지. 옷에 흐트러진 정도로 볼 때 강간으로 보긴 어려워. 스타킹에 상처가 없어. 아마 고가라 피해자가 스스로 벗었겠지. 합의한 후에 말이야. 계급이 아래인 아오이가 반론을 제기하자 이와사와는 불쾌한 듯 혀를 쳤다. 뭐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해봐야 소용없지. 일단 서로 가지. 다카스기가 평소처럼 중재에 나섰다. 니포리 경찰서 앞에는 이미 여러 대의 취재 차량이 서 있었다. 경찰서에 들어서자마자 3층 강당으로 향했다. 강당에는 서해 젊은 형사들이 긴 책상을 늘어놓고 특별수사본부를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아오이가 형사들을 지휘하고 있는데 오기에 가타기리가 들어왔다. 방장님, 계장님이 부르십니다. 그럼 다음은 마키지. 아오이는 가타기리에게 말하고 문으로 향했다. 이와사와 주임이랑 또 한바탕 하셨다면서요? 가타기리의 말에 돌아봤다. 자넨 어떻게 생각하나? 아오이가 물었다. 초동수사의 판단으로는 방장님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임님께는 말할 수 없지만. 기타기리가 쓴 웃음을 지으면서 대답했다. 그거면 됐어. 아오이는 강당을 나와 2층 형사과로 향했다. 형사과에는 본청 1과장, 관리관, 니포리서 서장과 형사과장 등 간부들이 모여 있었다. 수사본부의 진영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 안에는 다카스기도 있었다. 아오이 씨, 이제 곧 피해자의 부모가 도착한다는데 입회 주겠나? 피해자의 본가는 나고야였다. 조금 전 부모와 연락을 취했다고 했다. 유족에게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언제나 마음이 무거운 일이지만 대개 아오이의 몫이었다. 그 일을 시키는 다카스기가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인지 알 수 있었다. 알겠습니다. 아오이는 1층에 있는 접수대로 향했다. 벤치에 앉아 피해자의 부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미즈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부르퉁한 미즈키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즈키니? 지금 어디에 있니? 다카다노 바바야. 아르바이트는? 끝났어. 다음 순간 젠장이라고 말할 것 같은 침묵이 흘렀다. 그래. 집에 가서 일주일 정도 입을 옷을 싸서 니포레소로 가져와라. 잠깐, 갱구에게 부탁해. 나 이제부터 약속이 있어. 약속이라니? 아르바이트 회식.
신세졌던 사람들과 송별회를 해. 거짓말 마라. 거짓말 아니야. 왜 그렇게 말해? 미즈키가 볼멘 소리를 했다.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거짓말을 한다는 증거다. 네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 뭘 안다는 거야?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미즈키의 목소리를 듣는데 조금 전 봤던 사체의 모습이 뇌리를 스쳤다. 이번 피해자는 너와 동갑인 여자애야. 한동안 밤에 나가 노는 건 금지야. 그러니까 옷이나 가져와. 아오이는 미즈키 향이를 차단하듯 전화를 끊었다. 30분쯤 기다리자 쉰 전후의 남녀가 접수대로 달려왔다.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 멀리서도 분명하게 보였다. 아오이는 일어나 접수대로 향했다. 오카모토 씨인가요? 말을 걸자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돌아봤다. 둘 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경시청의 아오이입니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시신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시신이라는 말에 두 사람의 표정이 완전히 일그러졌다. 아오이는 얼어붙은 두 사람을 데리고 경찰서 건물을 나왔다. 경찰서 뒤로 돌아가 2층짜리 작은 건물로 들어갔다. 사체 안치소라고 적힌 1층 문을 노크하고 열었다. 안에는 형사 둘이 있었다. 두 사람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갔다. 중앙에 커다란 단위에 시트에 덮인 피해자가 놓여 있었다. 형사 하나가 시트를 벗기자 실내에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죽은 딸의 얼굴을 보고는 눈물을 쏟아냈다. 그런 모습을 봐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역할을 늘 도맡고 있지만 유족의 통곡을 듣고 있으면 매번 가슴에 불이 붙는 것만 같다. 최전선에 선 인간으로서 반드시 범인을 잡고 말겠다는. 마키, 왜? 뭐라고 말 좀 해라. 뭐라고 대답 좀 해. 아버지도 어머니도 말이 없는 시신을 향해 절규했다. 이 부모는 생전에 딸과 얼마나 이야기를 나눴을까?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언제 나눴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피해자의 가족과 대면하는 것은 평소와 다른 게 없는데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피해자가 미즈키와 같은 나이라서. 자신도 소중한 가족의 죽음을 경험했다. 살아있을 때는 유미코의 말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날마다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조차 거의 기억나지 않았다. 유미코는 불만을 드러내지 않는 여자였다. 자신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뭐라고 말 좀 해. 유미코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자신의 결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꼭 알고 싶었다. 유미코도 그것을 바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의 죽음을 보러 가지 못했다. 하지만 정말 그래도 괜찮았던 것인지 생각하면 지금도 고통스럽다. 당신 인생은 만족스러웠나? 남편에 대한 불만은 없었나? 날 사랑했나? 두 번 다시 들을 수 없는 유미코의 목소리가 너무나 듣고 싶었다. 왜 마키가 이런 일을 왜? 아버지가 매달리듯 물어왔다. 반드시 범인을 체포하겠습니다. 아오이가 대답했다. 니포리서는 벌집을 쑤신 것처럼 정신이 없었다.
야베 도모키는 강당 안에서 분주하게 일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학창시절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기로 했다. 28이나 됐는데도 애인이 없는 야베를 위한다며 여자친구들을 몇 명 초대해준 고마운 모임이다. 시계를 보니 벌써 7시가 넘었다. 하지만 지금은 도저히 형사과 선배에게 그런 말을 꺼낼 상황이 아니었다. 아까부터 경찰서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현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양복깃에 빨간 배지를 단 무리가 우르르 몰려왔다. 선배에게 물어보니 S1S 괄열고 서치1 셀렉트 괄호 닫고 S1S라는 금방 문자가 새겨져 있는 거라면서 선망의 눈빛으로 대답했다. 경시청 수사 1과 수사원임을 나타내는 배지였다. 수사 1과 형사들을 가까이에서 본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다. 수사 1과 형사들은 살기등등한 얼굴로 이런저런 지시를 내렸다. 야베! 책상을 옮기던 선배 형사가 불렀다. 멍하니 서있지 말고 경무과에 가서 모조지 몇 장 가져와. 몇 장이라면 얼마나요? 야베는 선배 형사에게 다가가 물었다. 얼마냐니? 선배 형사는 거기서 입을 다물었다. 안도 씨에게 물어보면 알 거야. 그 사람은 수사본부에 대해 잘 아니까. 선배, 요시카와 선이라고 아세요? 야베는 아까부터 내내 마음에 걸렸던 것을 물어봤다.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 빨리 모조지나 가져와. 선배 형사가 호통을 쳐서 야베는 강당에서 나왔다. 1층 경무과로 가기 전 화장실에 들어가 개인 칸에 숨었다. 곤란하게 됐다. 여자친구가 생길지도 모를 모처럼의 기회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꺼냈는데 피해자의 모습이 뇌리를 스쳤다. 핑크색 튜브톱을 입고 공장터에 방치되어 있던 피해자. 경찰관이 되고 나서 처음 본 사체였다. 형사과에 배속되고 아직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될 만한 사건을 만났다. 지역과에 있었을 때는 운이 좋았는지 사고나 교통사고를 포함해 사람의 죽음과 직면하는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었다. 한 번 피해자의 얼굴이 떠오르자 좀처럼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야베는 살짝 한숨을 쉬고 휴대전화 버튼을 눌렀다. 미안, 중대 사건이 발생해서 오늘 술자리는 결석합니다. 사건이 해결되면 또 불러줘. 문자를 보내고 화장실을 나와 경무과로 향했다. 안으로 들어가니 안도가 책상에 앉아 교본을 보면서 혼자 장기를 두고 있었다. 포켓북 크기의 장기판이었다. 일은 끝났을 텐데 중대 사건이 발생해서 남아있는 건가? 수고하십니다. 야베가 말을 걸자 안도가 이쪽을 보며 수고하네 라고 대답했다. 모조지 몇 장 가져갈 수 있을까요? 위는 아주 요란한 것 같아. 안도가 천천히 일어나 선반으로 향했다. 그렇죠. 야베는 대답하면서 책상 위에 장기판을 봤다. 종종 이곳에 들러 안도와 장기를 뒀다. 아버지보다 윗세대인데 온화하다고 해야 할까. 무사태평한 점이 자신과 닮은 것 같아 경찰서 안에서 가장 사이가 좋은 선배다. 안도는 몇 년 전까지 형사과 형사였다. 안도라면 요시카와 선의 뜻을 알지도 모른다. 안도 과장님, 요시카와 선이라고 아세요? 야베가 묻자 선반에서 모조지를 꺼내던 안도가 돌아봤다. 피해자가 교살됐나? 그런 것 같습니다. 목이 졸리면 괴롭겠지.
그런 피해자는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신의 목 주변이나 상대 얼굴, 손을 손톱으로 핥히지. 그때 생기는 상처를 요시카와 선이라고 한다네. 그렇군요. 경찰 학교에서 안 배웠나? 배웠을 수도 있지만 솔직히 기억나지 않는다. 다이쇼 시대 말기에 경시청에서 감식과장을 맡았던 요시카와 조이치가 살인사건 피해자의 목에 생기는 상처에 주목해 살인사건의 특징 중 하나로 학회에 발표해서 요시카와 선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안도는 설명해줬다. 전차 노선이 아니었구나. 특별수사본부는 처음이지? 안도가 말했다. 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요. 한동안 기숙사에도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좋은 기회니까. 아니, 좋은 기회라고 하면 안 되겠군. 피해자가 있으니까. 일단 많이 배워보게. 안도는 부드럽게 말하고 의자에 앉아 다시 장기를 두기 시작했다. 야베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모조지를 들고 방을 나왔다. 계단으로 향하는데 커다란 가방을 든 젊은 여자가 경찰서로 들어오는 게 보였다. 오렌지색 튜브톱에 미니스커트를 입은 스타일이 좋은 여자였다. 순간 낮에 봤던 피해자의 망령이 헤매는 게 아닐까 싶어 놀랐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았다. 여자는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폈다. 왜 그러세요? 야베는 다가가 말을 걸었다. 니포리서 분이세요? 여자가 무뚝뚝하게 물었다. 그런데요. 수사일과 아오이에게 이걸 전해주세요. 여자는 기분이 나쁜지 커다란 가방을 이쪽으로 던지듯 내밀고 재빨리 출구로 향했다. 요즘 애들은 정말 예의가 없어. 부모 얼굴이 궁금할 지경이라니까. 미니스커트 아래로 뻗은 가는 다리를 한참 보던 야베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생각하고 강당으로 향했다. 강당으로 들어가니 이미 30명도 넘는 남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수사일과의 아오이 씨가 어떤 분이세요? 입구에 서 있던 계장에게 물었다. 저기 서 있는 사람이야. 계장이 가리키는 손끝을 바라봤다. 뒷모습이 낯익었다. 야베가 요시카와 선이 뭐냐고 물었을 때 노려보며 손을 흔들었던 아저씨다. 저 사람이 네 파트너야. 5개 수원 중에서도 성격이 상당히 강한 편이니까 조심해라. 와, 정말 좀 봐주지. 이봐 야베, 왜 이렇게 늦었어? 모조지를 가져오라고 지시한 선배가 고함을 쳤다. 서둘러 선배에게가 모조지를 건넸다. 선배는 수사일과 형사의 말을 따라 모조지에 현장 조감도와 사건 기호를 적었다. 등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압력이 느껴져 조심스럽게 돌아봤다. 아오이가 물끄러미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몸을 떨며 아오이의 자리를 향해 걸어갔다. 머릿속으로 아오이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지 고민했다. 아오이 앞에 서서 인사를 했다. 신세지게 됐습니다. 형사과의 야베입니다. 야베가 자기소개를 하자 아오이는 노골적으로 한숨을 쉬고는 요시카와-산 꼬마인가 라고 중얼거렸다. 아오이 주임님, 이걸 부탁받았습니다. 일단 무난하게 주임이라고 부르고 조금 전 여자에게 받은 가방을 건네며 옆에 앉았다. 나는 주임이 아니야. 순사부장이야. 툭 내뱉는 말을 듣고 경악했다. 수사 일과인 데다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로 보여서 당연히 경부나 경부보이겠지 생각했다. 그런데 순사부장이라면 자신과 같은 계급 아닌가. 그런 것 치고는 이상하게 잘난 척하네. 그런 생각에 욱하고 화가 치밀었으나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다. 뭐라고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오게 사람들은 방장이라고 많이 부르지만 자네는 아오이 씨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 요시카와 선의 뜻은 알았나? 예, 조금 전 경무과의 안도 씨에게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했더라고요. 머리를 극적이자 아오이가 이쪽을 봤다. 안도 씨라면 안도 도쿠지로 씨? 예, 아십니까? 아, 뭐. 아오이는 그렇게 말하고 시선을 정면으로 돌렸다. 술렁이던 강당안이 조용해졌다. 돌아보니 남자 몇 명이 들어와 앞으로 향했다. 야베가 아는 사람은 서장과 형사과장 정도로 나머지는 본청 간부일 것이다. 간부들이 형사들과 마주보는 자리에 차례차례 앉았다. 차렷! 구령과 함께 강당 안에 있던 수사원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라 야베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다. 경례! 재빨리 전원이 자리에 앉았다. 이번에도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다. 지금부터 수사위를 시작합니다. 우선 본건의 사건 개요에 대해 형사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수사 1과장의 말로 수사회의가 시작됐다. 우선 형사과장이 사건을 설명했다. 오늘 9월 13일 오전 11시 32분 아라카와구 히가시 니포리 5초매의 공장터에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110번 신고가 있었다. 니포리 경찰서 지역과 순사가 현장에 도착해 여성이 이미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피해자는 오카모토 마키, 이타바시구 나리마스에 사는 20세 대학생이다. 여기까지는 야베도 알고 있는 정보였다. 이어서 감식과의 보고가 있었다. 사인은 경부 압박에 따른 질식사. 경부에 목을 조른 흔적이 있고 갑상 연골과 설골이 부러져 있으므로 범인에 의해 교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 추정 시간은 13일 새벽 오전 0시부터 4시 사이. 소지품 중에 위법 약물 MDMA가 있었고 피해자의 몸에서도 약물 반응이 나왔다. 진례에서 정액은 검출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네일팁을 붙이고 있었는데 네일팁 몇 개에서 미량의 혈흔과 피부 조각이 검출됐습니다. 현재 이 중에서 피해자 이외의 것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탁탁 소리가 나서 옆을 봤다. 아오이가 펜끝으로 책상 위에 놓인 자료를 두드리고 있었다.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다. 요시카와 선, 즉 네일팁에서 피해자 이외의 DNA가 검출되면 수사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다음 연고수사. 형사과장의 말에 아오이가 날렵하게 일어났다. 조금 전 피해자의 부모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피해자의 교우관계에 대해선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대학 입학을 위해 상경한 이후로 2-3번밖에 본가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애인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과 어울렸는지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교우관계가 상당히 넓었던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주소록에는 500명 이상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 피해자에게 마약을 준 사람 혹은 마약을 함께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오이는 자리에 앉은 후 대각선 앞쪽 자리로 시선을 던졌다. 그 시선의 끝을 쫓아가니 이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남자가 보였다. 니포리서에서 본 적이 없으니 아마도 수사일과 형사일 것이다. 다음 지역수사. 형사과장이 말하자 그 남자가 일어났다. 이 부근에서 반년쯤 전부터 수상한 자를 목격했다는 정보가 있었고 치안 피해 신고도 여럿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자택은 이타바시이지만
근처에 사는 친구에게 왔다가 강간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남자는 다시 힐끔 이쪽을 보고 자리에 앉았다. 그럼 앞으로의 수사 방침인데 형사과장의 입에서 피해자의 교우관계를 조사하고 피해자가 살해될 때까지의 행적을 확인하라는 지시가 나왔다. 다만 니포리의 친구가 있어서 어떤 용건으로 이곳에 왔다가 사건의 피해자가 됐을 가능성도 있으니 사건 현장 부근에서 수상한 자를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관련 정보와 목격자를 찾으라고도 명령했다. 수사회의가 끝나고 간부들이 강당에서 나가자 아오이가 일어났다. 조금 전 이쪽을 보고 있던 남자를 피하듯 다른 수사원에게 말을 건넸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오늘 밤 만날 예정이었던 친구가 보낸 문자였다. 여자들과 어울려 즐겁게 술을 마시고 있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야베는 책상 밑에 휴대전화를 숨기고 답장을 보냈다. 부럽다. 여기는 남자들만 득실거려. 빨리 여자들과 술이나 마셨으면 좋겠다. 송신하려는데 누군가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고개를 드니 아오이가 서 있었다. 야베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큰일 났다. 아오이는 야베를 노려보더니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어나서 항의하자 아오이가 야베의 멱살을 잡더니 험악한 표정으로 야베를 질질 끌고 나왔다. 무슨 일인가 싶어 수렁거리는 주위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대로 화이트보드에 얼굴이 처박혔다. 눈앞에 피해자 사진이 붙어 있었다. 정지된 눈으로 이쪽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죽은 얼굴이었다. 잘 봐. 아오의 목소리가 들렸다. 눈앞의 사진에서 고개를 돌리려는데 엄청난 힘으로 뒷머리가 눌렸다. 간신히 시선만 피할 수 있었다. 피해자가 죽는 순간에 뭐라고 외쳤을 것 같나. 뭘 호소했을까 상상해 보라고. 그 정도는 너도 알 테지. 죽고 싶지 않아. 누르고 있던 힘이 훌쩍 사라졌다. 한동안 넋을 놓고 있었다. 천천히 돌아보니 아오이가 등을 돌린 채 강당을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9. 사카키는 황홀경 속에 빠져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사카키는 천천히 창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녁 어스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12시간 이상 쾌감에 잠겨 있었다. 자신의 양손을 바라봤다. 여자의 목을 졸랐을 때의 감각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저께부터 거의 잠을 자지 않았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몸의 저 깊은 곳에서 지금껏 느끼지 못했던 에너지가 끊임없이 차올랐다. 마치 전능의 힘을 얻은 것 같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흥분이었다. 이런 행복을 가져다 준 그 여자에게 진심으로 고마웠다.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된 여자였으나 이름도 몰랐다. 편의점에서 물을 사서 마시게 하고 간신히 차까지 데려갔다. 조수석에 태우니 안심한 듯 잠들었다. 한동안 차를 몰았는데도 전혀 눈을 뜨지 않았다. 어딘가 인적 없는 곳에 차를 세우고 빨리 억누를 수 없는 욕망을 채울까 생각했으나 왠지 아까웠다. 자는 동안에 죽여버리면 얼마나 쾌감을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대로 정처 없이 계속 운전하는 것 또한 피곤했다. 차를 적당한 공터에 세우고 여자의 자는 얼굴을 보면서 폭발할 것 같은 욕망을 한계까지 참았다.
마침내 여자가 눈을 떴다. 소란을 피우면 바로 그 자리에서 목을 조를 생각이었는데 여자는 그러지 않았다. 주위를 둘러보며 여기가 어디야 하고 사카키에게 물었다. 사카키는 지금까지의 경위를 여자에게 말해주었다. 바래다 주겠다고 했지만 어디로 가야 좋을지 묻기 전에 취해 쓰러져 잠들어 버렸다고. 여자는 전혀 경계하는 기색도 없이 차가 정말 좋다. 아저씨 엄청 부자인가 봐. 라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하고 솔직히 대답하자 여자는 원조 교제를 제안했다. 지갑을 꺼내면서 여기서 하고 싶어 라고 말하자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핸드백에서 작은 통을 꺼냈다. 아저씨도 먹을래? 이걸 먹고 섹스하면 기분이 엄청 좋아져. 무슨 약물인 것 같았다. 마음은 고맙지만 거절했다. 드디어 손에 넣게 될 앞으로의 쾌감을 마약 같은 것으로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여자는 알약을 먹고 사카키의 사타구니에 손을 대더니 바지 지퍼를 내렸다. 여자는 사카키의 성기를 애무하면서 아주 요령 있게 스타킹과 팬티를 벗었다. 사카키는 여자의 몸속으로 들어갔다. 여자가 신음하면서 사카키에게 매달렸다. 셔츠 너머로도 손톱 자국이 남을 정도의 고통과 쾌감을 느끼면서 격렬하게 허리를 움직였다. 죽여, 죽여. 네. 야쿠마루 가쿠 작가님의 데스 미션. 네, 두 번째 날 분량 그리고 마지막 날 분량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제가 끄는 부분을 살짝 놓치고 있다가 조금 마지막에 혼선이 있는 소리가 좀 들렸네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현재 스푼 쪽에 9분 그리고 유튜브 쪽에 33분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은님께서 우리 호된 주장님께서 후원을 해주신 소리가 들어갔는데 너무나 후원 감사하고요. 네, 근데 그 소리가 저도 듣고 있었는데 정말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라이브 분량 말고 제가 녹음해둔 그 분량을 그대로 업로드해 두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책 내용 들으시다가 그 부분에서 많이 놀라실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그래서 또 제가 이 낭독하는 뭐라고 해야 되죠? 페이지에서 굳이 후원을 켜두지 않아도 괜찮은데 제가 켜두는 바람에 소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죄송하고요. 네, 지은님은 전혀 잘못이 없으신데 제가 조금 놓치고 있었죠. 이렇게 낭독 중에 후원이 들어온 적이 없어가지고 깜빡 잊고 있었는데 아무튼 실제로 올라가는 분량은 제가 지금 방송을 끄면 바로 업로드를 걸어 놓을 텐데요. 그 분량에는 그런 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제가 깨끗한 소리로 소통 부분은 안타깝게 들어가지 않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없이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은님, 일단 매니저 고은님이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스푼에서도 수고하셨습니다 해주셨고요. 네, 일단 스푼으로도 유튜브로도 둘 다 잘 들었어요라고 얘기해주시면서 아까 또 고은님이 비교하면서 듣는데 스푼 음성 송출도 좋아요라고 얘기해주셨군요. 네, 진짜 괜찮으셨나요? 스푼에 계셨던 분들. 제가 최대한 녹음본 오늘 틀어드렸다 보니까 실제 음성 볼륨과 비슷하게 하려고 이걸 크게 틀어놨는데 좀 그래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최대한 그걸 줄이려고 노력을 했었고 만약에 조금 피드백 필요하시면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객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알라성님도 와 진짜 수고하셨어요. 진짜 몰입감 있게 잘 들었어요라고. 아 그리고 우리 호덴추장님 아니에요. 죄송할 필요 없고요. 제가 그 소통할 때 그거를 꺼놨어야 되는 건데 괜찮습니다. 정말 큰 액수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우리 지은님이 더 당황하시고 네, 뭐 이렇게 뭔가 괜히 신경 쓰실 것 같은데 제가 사과드리고 그냥 뭐 크게 상관없어요. 깨끗하게 제가 녹음했던 분량 올려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전혀 마음 쓰실 이유 없습니다. 네, 만 원이었죠. 10,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따뜻한 메시지 오늘도 남겨주심에 지은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봄맞이님도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고객님은 처음엔 낯설어서 유튜브 갔다가 익숙해져서 스푼으로 다시 왔어요. 그러시면서 좋은 것 같아요라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매니저 고은님이 괜찮았어요. 오늘 몰입감도 좋았어서 히히라고.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 네, 제가 그 완성도를 위해서 네, 그 녹음을 한 거를 틀어드렸는데 처음으로요. 아무래도 그래도 좀 깔끔하죠. 네, 제가 오독이 없고 실수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물론 녹음하면서 그런 실제로 읽는 느낌과는 조금 미묘하게 다른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들으시기에는 오히려 이게 더 좋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유튜브 쪽에 비비안 님이신가요? 우왕 일주일 전부터 들었는데 라이브는 처음으로 들어서 신기한 내용이라고 채팅 남겨주셨군요. 네, 비비안 님이 맞으신지 네, 제가 살짝 헷갈리는데 네,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일주일 전부터 저희 구독자가 되어 주셨는데 라이브까지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YT 푸아님이 스푼 라디오인가? 라고 하셨는데 네, 유튜브 방송과 스푼을 함께 송출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우리 비앙코님 네, 오셨고요. 아까 제가 답은 남겨드렸는데요. 그리고 우리 잠시만요. 소리가 좀 크네요. 그리고 네, 유미님께서 최근에 댓글 달아주신 거 봤는데 제가 아직 답글은 못 달아드렸는데 댓글 통해서 뵀었던 유미님이 유튜브가 음질이 더 좋아서 옮겨왔어요 라고 얘기 남겨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유미님. 라이브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키라님도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호덴 취향님 네, 제가 네, 일단 잠깐만요. 버퍼링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버퍼링이요. 네, 제가 보는 화면만 버퍼링이 있나요? 잠시만요. 네. 네, 일단 호덴 취향님, 네, 제가 그 멤버십을 활성화를 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든 기능을 활성화 시켜 놓고 싶어서 제가 그냥 별다른 의미 없이 그렇게 그 멤버십 가입하는 거 올려놨었는데 무려 플래티넘 등급으로 가입을 해주셨군요, 호덴 취향님. 액수가 좀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게 월 정기 후원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결제가 매달 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한번 해주신 걸로 충분하고 네, 너무 큰 액수라 네, 계속 해주셔도 너무 감사하겠지만 끊으셔도 괜찮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초록색이 이제 기간이 제일 이제 처음에 하면은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간이 계속 멤버십을 계속 연장할수록 그 색깔이 달라진다고 그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네, 지금 처음 하셨고 네, 그 기간이 길어지면은 색깔이 초록색에서 다른 색깔로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가장 길게 가면은 빨간색까지, 열혈을 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빨간색까지 이렇게 올라가곤 하죠. 진짜 제가 오늘 그냥 네, 제가 원래 3만 명 돼야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직 12,9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고 알람이 와서 이런 거 할 수 있네? 뭐 다들 관심 없으시고 또 가입하는 버튼이 따로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네. 아무튼 제가 그냥 해놨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후대인주장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첫 멤버십 가입해주신 거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그 밑에 등급들이 있는데 플래티넘 등급으로 바로 이렇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성함도 이제 닉네임도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네요. 네, 다이아 하고 팠는데 뭘 많이 써버렸네요 라고. 아니요, 다이아는 진짜 너무 크고요. 네, 안 돼요. 플래티넘도 엄청 다이아 바로 밑에라서 엄청 그게 액수가 좀 있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덴주장님. 네, 우리 플래티넘 키스너 되신 거 너무나 축하드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시험 삼아 한 것도 있고 이 멤버십을 그냥 어쨌거나 시작하려면은 그 유료 회원 전용, 뭐 멤버십 전용 게시물을 올려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이렇게 하나 올려놨는데 그냥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덴주장님.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영광이네요 하셨는데 제가 정말 영광이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제가 폰으로 봤을 때는, 컴퓨터로 봤을 때는 제 채널 거기 메인에 가입하기 이게 있는데 폰으로 봤을 때는 어디 있는지 못 찾아서 되게 신기하네요. 지금 바로 해주신 게.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게 후원도, 슈퍼챗 후원도 그리고 투네이션 후원도 되게 감사하고 좋은데 제가 일단 그냥 활성화 시켜놓고 싶어서 해놓았던 거를 이렇게 바로 해주시니까 네, 얘기가 너무 많아지는데 너무 감사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진짜 네, 진심을 다해서 후덴주장님 감사합니다 진짜. 네, 현재 스푼 쪽에는 좀 나가셔서 6분 계시고 유튜브 쪽에는 방송 제가 낭독하는 거 들려드리는 거 마치고 나니까 더 많이 계시네요. 40분 정도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심야 책방 아래 가입이라고 파란 버튼이 나와요 라고.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저도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네네네. 또 이렇게 후덴추장님, 네, 그리고 후원도 해주셨고 또 이렇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부분 제가 남겨놓고 싶네요. 그러면은 제가 그 낭독한 녹음본만 올리지 않고 앞뒤로 그 중간 부분만 제가 그 녹음본 이렇게 그대로 덮어 씌워가지고요. 네, 그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방송 마치고 한 20분 내에 그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저한테는 또 기념비적인 날이고 되게 기억할 만한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남겨놓고 싶네요. 네. 네. 어쨌거나 여러분들 아마 매끄럽게 제가 읽어가지고 지금 주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쭉 그냥 거의 같은 템포로 그리고 거의 같은 톤으로 네, 약간의 볼륨 차이는 있지만 제가 쉬었다가 다시 읽다가 한 2번 정도 중간에 끊어가지고 마이크 대는 위치가 조금 달라지다 보니까 그 볼륨의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그런 거 말고는 그래도 좀 안정감 있게 계속 들리시니까 아마 평소보다 좀 잠들기도 편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일단은 스푼 쪽으로 들리는 음질을 가장 많이 걱정했는데 그런 부분들 크게 문제 없으시다고 피드백을 해주셨으니까요. 고은님과 고객님도 그러시고 네, 스푼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제가 시간이 될 때 미리 녹음을 해놓고 그리고 중간에 또 녹음본 들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더 수고로움이 있는 작업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뭔가 라이브라고 해놓고 사기를 치는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녹음을 하면서 좀 더 그 나쁜 습관이 들지 않게
이렇게 책을 읽는 습관을 다시 들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오독 때문에 제가 컨디션에 따라서 오독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스스로 좀 없애기 위해서 매번은 그렇지 못하겠지만 좀 어려운 책이나 신경 써서 읽어야 할 책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앞으로도 녹음을 미리 하고 그 중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님이 오늘 라이브 짱이었어요 라고 유튜브 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요 고은님? 뭔가 매끄러우니까 되게 좋지 않나요? 들으시면서 뭔가 거리낌이랄까요? 그 신경 쓰이시는 거 별로 없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 세라님 오셨는데요. 네, 오늘 라이브 있었네요 유유라고. 네, 제가 커뮤니티에 공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네, 그래도 이렇게 늦게 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배로 드실 텐데 감사합니다라고. 아니 근데 결국에는 제가 녹음을 하는 것도 지금보다 뭐랄까요, 시간을 단축시켜 나가면서 또 잘 읽어 나가는 게 제가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배로 들진 않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초반에 많이 끊지 않기 때문에 총 그 녹음 시간에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더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번 뭔가 시작하면은 거의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서 뭐 텀을 많이 두지도 않고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읽고 이런 식으로 다시 녹음하고 해가지고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더 들으실 때 만족스러우시다고 하면은 어쨌거나 제가 지속할 그런 마음이 있네요. 네, 세라님, 매번은 아니고 제가 이제 좀 그런 어려운 책 같은 거는 오늘 녹음본을 한번 들려드렸는데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뭐 들으셨을 때는 그냥 듣기 좋은 거밖에 없으실 거예요. 큰 차이가 없고 어쨌거나 제가 이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뭐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들으실 때 좋은 부분이 많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름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감사하고요, 아름님. 네, 어디 아프신가요? 하셨는데 지금 입술이 너무 하얀가요? 네, 전혀 아프지 않고요. 컨디션 되게 좋습니다. 네, 모자 쓰고 뭔가 지금 얼굴이 좀 허옇게 떴나요? 네, 라이브 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라이브 소통을 하는데 그 책 읽는 부분은 이따금씩 제가 녹음해 놓은 녹음본을 들려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라이브 놓치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브로 무조건 방송 똑같이 하고 그 중간에 제가 그 실시간으로 읽던 부분을 종종 이제 녹음본 더 완성도 있는 방송을 위해서 녹음본을 들려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라이브 절대 놓치지 않을 거고요. 계속 뵐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세라님. 좋아 보이나요, 호덴추장님? 네, 기분 많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호덴추장님. 네, 스푼 쪽에 근데 정현남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셨는데요. 너무나 좀 감사하다는 말씀 특별히 또 드리고 싶네요. 라이브에서 처음 뵌 분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은지님과 경중님, 바운스님, 매니저 고은님 감사하고요. 네, 여진님 지금 들어오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신 승주님도 계신데요. 승주님 제가 책 낭독은 다 마쳤고요. 네, 본 내용은 다 들려드렸고 이제 마무리 소통하는 시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통 밤 11시부터 방송을 하고요. 방송하는 날 오후에 공지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다음 방송인 월요일날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쵸. 고우님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군요. 라이브 소통, 낭독, 녹음본, 송출, 라이브 소통. 그 유튜브 쪽에 볼륨은 괜찮으셨나요? 제가 자리를 잠깐 저기 밖에 나가서 할 게 있어가지고 떠나 있기도 했지만 계속 이 방송 송출되는 프로그램 보면서 볼륨이 너무
그 빨간색으로 오버되지 않는지 확인하긴 했거든요. 봤을 때는 피크 같이 치는 거는 전혀 없었고 이따금씩 그 아까 소리 지르는 대사 같은 거 조금 빨간색으로 많이 넘어가긴 했는데 들으시기에 볼륨 유튜브 쪽도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후덴 취향님, 키누스님 놓치고 싶을 거예요라고, 쉽지 않을 거예요라고. 알겠습니다. 네, 저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키스너분들, 네,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비앙코님 악어 놀래라 하셨는데 아마 네, 네, 투네이션 후원 부분 보고 놀라신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아무튼 제가 편집해서 올려놓을게요. 네, 세라님이 항상 짱이에요라고. 감사합니다. 근데 뭐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부족한 방송, 부족한 저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이 더 짱이십니다. 네,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십니다.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을 이제 다 끝내가면서 이제 새로운 2020년 한 해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네, 계속해서 방송해 나가는 키누스가 되겠습니다. 네, 키스너 분들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 이름이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세라님.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좋은 칭찬해 주심에, 과분한 칭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얄라성님이 인정합니다 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교회 행사가 있어서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이제 그냥 말씀드리니까, 교회 행사가 있어서 24일 저녁부터 25일까지 그런 봉사, 제가 저번에 팀장 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화수에는 방송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때는 오랜만에 자음과 모음 출판사 책 한 권 들고 와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되면은 제가 미리 녹음을 해놓고 여러분들께 완성도 있게 그리고 깔끔하게 본 내용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만약 제가 조금 하는 게 많아가지고 내일도 또 촬영이 있고 좀 이렇게 교회 행사 준비하는 것 때문에 좀 바쁜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날은 또 라이브로 또 읽어드릴게요. 네, 또 스푼 쪽에 9분까지 늘어나셨는데요. 미니매니님과 블리님 그리고 메다님까지 들어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희님도 들어와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을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제가 네, 11시부터 방송을 해서 1시간 10분 정도 내용을 들려드렸고요. 네, 이제 방송을 마치기 한 5분 전입니다. 들어와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월요일 밤 11시에 다시 한번 키누스 심야책방 찾아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우님이 월요일에 만나요 해주셨고, 네, 키누스님, 키스너님 반가웠어요라고 우리 세라님이 지금 일하면서 소통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후덴 취향님도 네, 반가웠습니다. 월요일날 뵈어라고.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 계속해서 유튜브 쪽에는 40분 정도 계시는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오늘 양쪽 통틀어서 그래도 거의 50분 가까이, 두 번째 날 분량 할 때는 제일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높은 관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 책은 제가 네, 또 설명란에 도서 구매 링크까지 달아 놓았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끝으로 제가 또 이제 다른 얘기하느라 책 얘기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 이 책은 사실 주인공이 그 처음에 나왔던 그리고 마지막에 또 나왔던 사카키 시니치라는 남자와 그리고 중간에 경찰로 나왔던 그 형사로 나왔던 아오이 료라는 그 남자가, 그 두 명이 경찰이 주인공입니다. 스미노는 완전 주연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제에도 적혀있지만 죽어야 하는 남자들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아오이와 시니치가 이 두 명이 네, 주인공이고, 초반까지는 시니치의 내용만 나왔지만 이제 이 초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아오이와 이 시니치의 내용이 교차되면서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둘의 연관관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네, 유추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게 또 내용이 계속해서 전개됨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좋은 책, 재밌는 소설, 그리고 제가 아주 좋아했던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의 야쿠마루 가쿠 작가님 그 책을 제공해 주신 크로스로드 출판사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죽여야, 네, 여기는 죽어야 하는 남자들. 네, 뭔가 죽이고 싶어 하는 지금 그 사리가 있는 신이치인데, 부제는 죽어야 하는 남자들이죠. 네, 세라님 들어가시고요. 오늘 또 미국에서, 네, 텍사스에서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얄라성님 오늘 짱이었어요. 라고. 네, 반응들 보니까 녹음분을 제가 한번 시험해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밤도 좋은 밤 되시고요. 그리고 내일 일요일 오후도 아주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꿀잠 주무세요. 그리고 좋은 꿈 꾸시고요. 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대인 취향님 또 감사드리고 하트 지원 아끼지 않아주시는 고은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 네, 다른 후원 없었죠. 네, 언제나 후원 아끼지 않아주시는 그리고 염소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고개님도 5개 스푼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볼게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뿅. 바이바이.